와,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창의유학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SBS 아나운서 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창조적 융합, 이 시대 최고 지식인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가는 교류의 장입니다. 창의융합 콘서트가 2013년 시즌2로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2012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 이 창의융합 콘서트에 대한 반응이 아주 상당히 좋았거든요.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이 많으셔서 그 당시 저희가 콘서트 여정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제 서점에서도 저희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번 2013년 창의융합 콘서트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이 많다고 그런 항의를 많이 하셔서요.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긴장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카메라 많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2회차부터 저희가 SNS 통해서 이제 생중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냥 여유롭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누가 내 뒤통수를 보지 않을까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인문융합 창작소 홈페이지와 각종 SNS를 통해서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더욱 심도 있는 주제로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기획이 됐습니다. 이 창의융합 콘서트가 앞으로 각계 지식인 들과 함께 창조적인 인사이트를 담아내는 소통의 장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동안에 작년에 저희가 대학로 딱 이 공간에서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올해는 시즌2는 광역권을 찾아가는 지역 행사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창의융합 콘서트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창의융합 콘서트는요, 공연과 강연,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청중들과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함께 하면서 많이 배우고 제가 참 무식한데 이거 함께 하면서 이제 지식도 많이 늘고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요 가지고 가는 게 많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창의융합 콘서트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녀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요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아주 신기한데요. 이 강연과 공연이 융합된 아주 색다른 공연입니다. 보이는 음악, 들리는 그림, 음악과 미술의 하모니를 선사해줄 바이올리니스트 노엘라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이제부터 노엘라의 렉처 콘서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강연도 있고 공연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이라는 제목은 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주간한국에 그 동시대를 산 화가와 음악가들의 인생과 작품을 비교하는 칼럼을 한 28회 정도 연재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쌍을 이제 그 책으로 엮은 것이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상당히 그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작가들의 이제 작품이 비슷한 경우에 그들의 뭐 메시지가 전해보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연을 보통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딱 3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오늘 그 창의융합 콘서트의 주제에 맞게 좀 고정관념을 파괴했던 그런 화가와 음악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슈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가라면 라파엘로의 그림을 연구해야 하며 화가라면 모차르트 교향곡을 공부해야 한다. 화가는 시를 그림으로 바꾸고 음악가는 그림의 음악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그림과 음악은 이제 통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강의 탄생이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거기에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작. 한 분야의 창조적 사고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그림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업무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어떤 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목이 굿바이 고정관념 헬로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듀상과 사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17년 미국의 앙드 팡당전에 말셀 듀상이 작품을 하나 출품을 합니다. 그런데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요. 여러분들 좀 상상하시기 어려운 그런 작품이 나옵니다. 네, 이거 정체가 뭐죠? 네, 변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남자 변기인데. 네. 네. 남자분들 많이 보시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작품이 이제 변기인데 작품으로 출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변기가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변기를 듀상이 뭐 조각을 했다거나, 페인트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시중에서 파는 거 샀습니다. 네. 그냥 가게에 가서, 저 변기 하나 주세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네. 출품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작품에 대해서? 네.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퀴즈 나가겠습니다. 제가 렉처 콘서트의 특징은요, 항상 퀴즈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퀴즈를 드리고 맞히신 분께 선물을 드려요. 자, 이 변기가 2002년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거래가 됐는데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요가 제 질문이에요. 2002년에 거래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세요? 얼마 것이다? 없으세요? 네. 오늘 굉장히 얌전하신 분들이 오셔서 저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제가 선물 CD 드릴 거예요. 제 CD. 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00만 원. 네. 300만 원 나왔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나왔고요. 네. 더 안 계십니까? 10억 나왔어요. 이분 대단하신. 10억 주고 사시겠습니까? 이 변기? 본인은 안 사실 건데 팔리긴 팔렸을 것이다. 10억에. 네. 10억보다 더 있으신 20억. 분. 20억. 네. 20억 사시겠어요? 돈 없어요. 돈이 없어서. 선물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10억과 20억 사이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15억. 15억. 어느 분 12억. 예, 12억 맞춰주셔서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추정가는, 나오네요. 현재 추정가는 약 24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변기가, 여러분들 변기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네, 12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24억입니다. 여러분들 변기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요? 예술사에서.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듀상입니다. 듀상의 또 다른 작품인데요.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입니다. 자전거 바퀴와 그 아일랜드 체어죠. 예, 이렇게 해놓고 작품이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듀상은 이렇게 그 레디메이드라고 하죠. 기성품,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사서 전시를 하고 이거 내 작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하는 것만으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기에 그 모든 이제 키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컨셉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내가 선택하는 것만으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자칫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만한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내가 선택하는 게 작품이 되는 걸까?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좀 오해를 했었어요. 되게 오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기성품을 그 기능을 요구하는 곳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면 그 물건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그 사물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전거 바퀴가 자전거에 달려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전거 바퀴가 자전거에 달려 있어서 그냥 막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자전거 바퀴를 어떻게 쳐다보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사실. 네, 별 생각 없죠. 뭐 자전거 바퀴가 그냥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수단 외에 뭐 별게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자전거 바퀴를 딱 띄어다가 이렇게 DP를 해놓고 보니까 네, 어떻게 보이세요? 뭔가 조금 예술적으로 곡선과 직선의 뭐 대비 효과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나온 부분도 뭔가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자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원래 의자는 그 바퀴 위에 있는 건데 여기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뭔가 업사이드 다운의 또 개념을 주기도 하고, 뭔가 이제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듀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이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컨셉슈얼 아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컨셉슈얼한 게 이제 예술에 더 이제 가미가 되면서 이제 그 예술의 현대 예술을 이제 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요거는 병건조대라는 작품인데요. 마찬가지로 뒷상의 작품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예뻐 보이죠? 뭔가 미적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병 건조하는 겁니다. 병 이렇게 꽂아서 건조하는. 네, 그거에 불과한데 뭔가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뭔가 미적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삽이죠, 삽. 네. 그냥 삽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에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붙어져 있냐면 부러진 팔에 앞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이거 의미심장한 것 같지 않으세요? 부러진 팔에 앞서서. 그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듀상은 왜 이 작품에만 특이하게 부러진 팔에 앞서서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듀상 선생님 왜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습니까? 그랬더니 듀상이 뭐라 그랬게요? 길에 넘어진 적이 있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대답. 그러나 땡! 답은 틀리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해내는 거. 또 다른 분 계세요? 듀상의 한 대답? 삽하다가 팔 부러지신 거 아니에요? 땅 파다가 팔이 부러지셨다. 죄송해요. 근데 네 그렇죠. 땅을 파다가 팔이 부러지기 전에 이 삽이 있었던 거죠. 제 손에. 창의적인 대답이라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대답 더 이상 안 맞고요. 네. 정답은요. 듀상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 생각 없이 붙였다 이랬어요. 아무 의미 없다 이랬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도대체 그죠?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듀상의 작품은 다다이즘에 준하고 있어요. 1차 대전 말기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예술운동입니다. 이성적으로 계획되고 짜인 형식보다는 우연성, 무의식적인 것, 무의미함의 그 가치를 두고 있고요. 반이성, 반도덕, 반예술을 표방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예술적 전통을 부정해요. 네. 모든 사회적, 예술적 전통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작품이 탄생을 하죠. 네. 이 작품 정체가 뭔가요? 그렇죠. 모나리자입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에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염이 있어요. 그죠? 모나리자 얼굴에다가 막 수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거 뭐 한 겁니까? 솔직히 낙서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모나리자 얼굴에 낙서를 한 건데 자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 네 여기 혹시 불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불어 읽으실 수 있는 분? 네. 그럼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불어를 못하지만 L-A-O-Q래요. 네, 제가 발음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불어로 발음을 했을 때 뜻이 그녀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졌다라는 뜻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모나리자 얼굴에다가 수염을 그려넣은 것도 모자라서 그녀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졌다라고 제목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거 뭐 한 겁니까? 이게 뭐 한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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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라고 하셨어요? 아, 욕하셨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욕한 거죠. 네.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나 혹시 그 싫어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예, 뭐 내 여자친구를 뺏어간 남자친구라든지, 남자애라든지 사진 구해다가 사진에 막 낙서하고 막 이렇게, 저주를 품고 막 그런 적 계세요? 네. 그런 적 분명히 있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듀상은 과거의 예술,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고정관념 등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싶었고 조롱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나리자는 사실 과거의 예술을 대표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모나리자 얼굴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고 조롱을 함으로써 권위주의에 대해서 대항을 한 겁니다. 음악계에도 듀상과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사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예, 요게 뭐냐면 제목입니다. 사티의 제목들이에요. 그 곡의 제목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클래식 음악이다라고 하면 어떤 제목들 생각하시죠? 콘체르토, 그렇죠. 예, 심포니, 콘체르토, 뭐 소나타, 뭐 그 제목이 있다면 야상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짓게 되는데 사티의 제목은 바싹 마른 태아, 차가운 소품집. 그다음에 개를 위한 엉성한 진짜 전주곡, 그다음에 지긋지긋한 고상한 왈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공감 가는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네, 공감 전혀 안 가세요? 난 월츠를 들으면 너무너무 즐거워. 계속 끝까지 이러지 않아요. 사실 어떤 월츠들은 굉장히 긴 월츠를 듣다 보면 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느낌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래서 뭔가 그런 이제 고상한 왈츠, 이런 거에 대한 조롱을 또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연주자들한테 작곡가들은 그 주석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 경쾌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 좀 슬프게,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주는데, 사티는 잠시 홀로 되게 이렇게 써놓습니다. 연주자 보고 잠시 홀로 돼서 연주하세요 이러고요. 마음을 열고 연주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치통이 있는 나이팅게일 새처럼 연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통이 있는 나이팅게일 새처럼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뭔가 나이팅게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목소리는 예쁠 테니까 근데 치통이 있으면 이제 고통을 수반한 아름다움? 네, 해석을 굳이 하자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뭘까? 이거 무슨 뜻일까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석들을 달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모나리자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붙여서 그 패러디를 했던 것처럼 사티 역시도 클레멘티 소나티네를 이제 패러디를 합니다. 도미도솔소 이렇게 시작하는 클레멘티 소나티네를 사티가 어떻게 하냐면 랄라시도미 랄라시도파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도미도솔소 이랬던 거를 랄라시도미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이죠. 마찬가지. 변기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곡을 전체적으로 싹 다 뒤집어 버립니다. 화성을. 이게 이제 사티의 관료적인 소나티네입니다. 이름도 관료적인 소나티네 이렇게 붙여서 조롱을 하고 있죠. 사티가 살아있던 시대에는요. 그 연주자들은 지금 저처럼 여기 앞에 나와서 연주를 했었어요. 그리고 관객들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티가 생각을 했어요. 왜 가구는, 의자나 이런 가구는 거기에 있고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사용하기 싫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음악은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자는 내가 앉고 싶을 때 앉고 아니면 필요 없으면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음악은 꼭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가구 음악이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짐노패디라는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가구 음악 용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그런 음악을 뭐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여기서 들은 것 같아. BGM. 그렇죠. BGM. 네, 그렇습니다. 배경음악.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 드려야죠.
그렇죠. 배경음악입니다. BGM. 요즘 부금 그러던데요. 부금. 네. 근데 뭐 우리 백화점에 가도 들리고 뭐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들리고 다 어딜 가나 들리는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배경음악.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배경음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티가 처음으로 이런 배경음악의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소리 있잖아요. 소음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소리들, 빗소리들, 뭐 파도 소리들 이런 소리들은 당시만 해도 음악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음악은 그냥 음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음악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티가 처음으로 파라드라는 발레 음악에 이제 이런 소리들을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명상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소리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훗날에 이제 존 케이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존 케이지는 그 유명한 4분 33초라는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4분 33초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되게 유명한 곡인데. 네.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주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연주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 잡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연주한 거예요, 제가 지금. 네.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연주를 했습니다.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이런 음악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무대에 나와서 서 있습니다. 연주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앉아있기도 하죠. 네, 피아니스트들은. 네, 그리고 4분 33초를 기다립니다. 네. 그러면 음악이 끝나면 여러분들 박수 주시고, 네, 곡 하나 연주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멘붕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연주 시작합니다 했더니, 네, 제가 박수 주세요. 막 그러니까 박수 막 치시고 제가 딱 섰어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야지. 준비하시고. 위에서 팬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에서 슬렁슬렁 약간 되셨고요. 그 다음에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33초 정도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초연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실까요? 네. 세계에 처음으로 초연이 됐을 때. 세상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저는 지금 33초 했는데도 여러분들 멘붕 오셨는데 4분 33초를 무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을 겁니다. 그죠? 네. 존 케이지는 그렇게 음악에 한 획을 긋게 되는 그런 음악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나가려고 했는데 CD가 하나밖에 없어서 퀴즈 대신에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존 케이지에는 악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가 질문이었어요. 있다. 다 모두들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몇 악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4악장이요? 왜요? 네? 1분씩 해서 1분 33초 어디로 갔죠? 네. 네. 또 다른 분 혹시 계세요? 몇 악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악장. 왜요? 한번 보신 것 같아요. 기억력을 조금 더 보강을 합시다. 네. 마지막 분. 없다. 없을 수 있나요? 네, 1악장. 네.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는데 항상 답은 마지막에 나와요. 항상 없다, 1악장, 4악장 뭐 다 나오다가 네? 안 들려요. 2분의 1악장. 저분 정말 창의적이십니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세요. 받으셨어요? 예. 그럼 진짜로 맞힌 분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해서 2분의 1악장.
상상도 못한 대답인데 아주 이제 스탠다드한 클래식의 기본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거 마지막. 네, 그렇죠. 네, 3악장 CD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3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라라고 써있죠. 테스. 네. 자, 존 케이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에겐 오히려 고정관념이 더욱 무서운 존재이다. 네. 오늘 제 짧은 시간 강의를 하느라고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강연은 이제 연주 조금 더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듀산거 사티, 그리고 존 케이지의 음악 들으시면서, 어떤 고정관념에 쌓여 계셨었는지, 예, 본인 스스로의 이제 삶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내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빨리 연주를 해드리고 이제 저는 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2집 앨범입니다. 네, 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깨시라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샤갈이 하늘을 둥둥 이제 여자와 함께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아내 벨라입니다. 벨라가 14살 때 샤갈이 처음으로 벨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반대가 되게 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늘을 이제 붕붕 떠다니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벨라가 아쉽게도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샤갈은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샤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삶과 예술의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이다. 네, 여러분들 앞날에 사랑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눈부신 날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눈부신 날에라는 곡 샤갈의 그림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눈부신 날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